해승은 대부분 물과 메탄, 암모니아 등의 혼합물이 결빙된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맑게 갯날 밤하늘에서 우리는 빛을 내며 지나가는 유성, 즉 별똥별이나 비 오듯 쏟아지는 유성호를 보기도 한다. 유성은 해승의 부스러기로 지상 100km 상공에서 대기와의 마찰로 타는 현상이다. 해승은 인간에게 공포심과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망령된 미신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재앙의 전조, 하늘의 진노, 왕자의 죽음, 왕국의 몰락 등으로 말이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해성이 전쟁, 가뭄 그리고 불안한 분위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현대의 행성 과학자들은 해성과 행성 간의 충돌이 행성 대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 뉴턴은 지구의 바다나 생명현상, 인간의 영혼까지도 해성에서 왔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허긴스라는 천문학자는 해성의 꼬리에서 청산가리 성분을 발견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겁을 먹었다. 그러나 그 성분이 매우 희박하므로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해성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도 여전하다. 행성은 얼핏 보면 원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를 돈다. 그러나 해성은 공전 주기가 길수록 더 길쭉한 타원 궤도를 그리며 돈다. 이유는 해성은 신참내기이기 때문이다. 태양계 형성 초기 긴 타원형 궤도를 그리던 행성들은 서로 엇갈리며 충돌하고 붕괴되었다. 지금의 행성들은 충돌이라는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살아남은 것들이다. 초기 파국적 충돌을 이겨내고 이제 우리 태양계는 중년의 안정기에 들어선 것이다. 태양계 외곽 행성계 너머에는 수조계에 이르는 해성의 핵들이 둥글게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구름을 이루고 있다. 이를 오호트의 해성 핵구름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명왕성 궤도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 태양계 외곽을 지나는 다른 별의 중력이 해성의 인력에 변화를 주어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다 해성의 핵이 타원형 궤도를 타고 태양을 향해 돌진하게 된다. 그러나 도중에 토성이나 목성의 영향을 받으면 궤도의 모양과 방향이 또 바뀐다. 이뿐만 아니라 태양열을 받아 증발하기 시작한다. 태양의 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의 흐름인 태양풍으로 인해 먼지 조각과 얼음은 해성의 핵 뒤편으로 밀려나간다. 이것이 해성의 꼬리다. 목성에 비하면 해성은 티끌보다 작지만 충분히 성장한 해성의 꼬리는 행성과 행성 사이를 이을 만큼 길어진다. 해성에서 떨어진 조각이 행성과 충돌하게 되면 충돌하는 물체가 크거나 암석일 경우 운석 공구덩이가 파인다. 지구에서는 풍화침식 작용으로 메워지지만 달처럼 기상현상이 없는 행성에서는 수백만 년 이상 그대로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성은 표면이 단단한 지구형 행성이다. 태양에서 더 멀리 화성 궤도를 넘어가면 매우 다른 성격의 목성형 행성이 있다. 목성형 행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며 메탄과 암모니아와 물이 소량 섞여 있다. 고체 표면은 없고 오로지 대기권과 색색의 구름만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목성은 지구를 1000개 정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하지만 그곳에도 충돌의 흔적은 있다. 금성은 질량, 크기, 밀도 면에서 지구와 거의 동일하다. 금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금성의 정체는 회절격자 덕분에 알 수 있게 되었다. 빛의 주파수 대역은 가시광선보다 훨씬 넓다. 가장 높은 주파수를 가진 감마선에서부터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순으로 낮아진다. 화학 성분들은 각자 다른 주파수 또는 색깔의 빛을 흡수하는 분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멀리 은하까지도 화학 조성을 알아낼 수 있다. 금성의 정체를 밝히는 데는 구소련과 미국에서 보낸 10여 대의 우주 탐사선의 역할도 컸다. 금성은 243일 만에 한 번씩 자전한다. 자전의 방향도 다른 태양계 행성과는 반대다. 금성에는 운석공들이 달의 고온지대만큼 많다. 표면 온도는 섭씨 480도이고 표면 대기압은 90기압에 육박한다. 풍속은 초속 100m, 시속 360km다. 대기는 96%가 이산화탄소다. 질소, 수증기, 아르곤, 일산화탄소 등 다른 기체도 소량 존재한다. 금성의 구름은 완전히 농축된 황산 용액이었다. 미량의 염산과 플루오로화수소산도 존재한다. 금성 대기 하층부에는 이산화황이 있는데 이들은 높은 열 때문에 구름 위로 올라갔다가 태양 자외선으로 해리되고 황은 물과 결합하여 황산을 만든다. 황산 기체가 액체로 응결되면서 아래로 가라앉는데 지상의 열 때문에 이산화황과 물로 분해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금성 표면의 고온 상태가 온실 효과 때문이라는 설명이 최근 설득력을 얻게 됐다. 태양빛이 금성의 반투명 대기를 통과하여 지표에 흡수된다. 이렇게 데워진 표면에서는 복사열을 우주로 내보내려 하지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복사열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구에는 엄청난 위력의 기상현상들이 있다. 모래 폭풍, 번개, 화산 분출, 빙하 등은 지구의 지형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또 다른 요인 때문에도 풍경과 기후가 바뀐다. 금성처럼 지구에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있으므로 온실 효과가 작용한다. 이것이 없었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을 것이다. 지구에도 90기압의 이산화탄소가 석회암이나 탄산염 형태로 지각에 존재한다.
이제 더 뜨거워진 지표면 온도는 더 많은 양의 탄산염들을 이산화탄소로 기화시켜 온실 효과를 한층 더 높일 것이다. 현대 산업 문명의 주요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다. 이것을 태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내보내고 있다.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점차 증가하고 언젠가는 온실 효과로 인해 기온이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다. 지구 전체 기온이 1도나 2도만 상승해도 그것이 초래할 재앙은 참으로 심각하다. 이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사용은 황산기체도 대기 중으로 내보낸다. 지구의 성층권에는 금성에서처럼 상당한 규모의 황산 안개층이 형성된다. 반대로 지구 도처에 만연하고 있는 화전, 농업과 열대림 개간, 지나친 방목 등은 지표에 흡수되는 햇빛의 양을 줄이고 있다. 즉 지구 표면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냉각은 온실 효과의 반대 방향으로의 폭주다. 급격하게 치솟는 햇빛 반사도는 지구에 빙하기를 부를 수도 있다. 금성은 너무 덥고 화성은 너무 춥지만 지구의 기온은 적당하다. 인류에게는 지구야말로 낙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인류의 활동이 지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지능과 기술이 기후와 같은 자연현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지와 자기만족의 만행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후손을 위해 복잡 미묘한 생명유지의 전지구정 메커니즘을 올바로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알고 보니 지구는 소중히 다루어야 할 참으로 연약한 세계다.